AWS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 의학 영양학 박사 임경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저희가 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네. 네, 가을이 되면은 또 저희 몸도 네. 바뀌니까 여기에 네. 맞는 또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우리 인생의 주기로 설명을 해보면은 네, 뭐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름에는 푸르게 우거진 청년기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가을은 결실을 맺고 이런 성인에서 이제 중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늦가을하면 이제 신중년기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 신중년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노년기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신중년기라고 하면은 50에서 64세를 일으키는데요. 네, 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대비하는 시기인데 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 시기에 만성 질환의 위험도가 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요. 네. 또 이때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또 이 시기가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배우자의 뭐 사별이라든가 네. 이런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은퇴를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럴 때 신체적인 변화는요 노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근골격량이라고 해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겪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인지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시기입니다. 네. 정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독립하면서 우울증이 오고 또 은퇴를 대비하는 요 시기. 네. 이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신중년기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국민 그 영양조사나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네. 요 시기에 그 가장 많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나타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통계조사를 보니까 네. 신중년기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이 네. 고혈압이 아. 네네 이 55세를 전후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네. 그다음에 고중성 지방 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네. 요런 순서로 나타나게 돼서 네. 만약 이 시기에 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비만이라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해서 잘 네. 지킬 수만 있다면은 노년기를 잘 100세에도 아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지금 신중년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54에서 네. 50에서 64세까지. 네네. 그러면 신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중년기 에이지가 예전보다는 달라진 거잖아요.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기를 더 우리가 네.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둬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중년기보다 이 신중년기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발생되는 그 질환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시기 요인하고도 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 네, 뭐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방, 네, 다 이 시기에서 기인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이때 나와 있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은 네. 네, 식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네,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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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요 시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그 갱년기 증상들도 있고 또 치매도 이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신중년기의 영양 섭취 현황을 봤었을 때 네. 가장 질병에 관련된 요인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세 가지 위험 리스크 요인이 네. 영양과 음주, 흡연이었어요. 아.
이 중에서도 영양 문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국민 영양 조사 결과의 분석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그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총 열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나이 또래에 보면은 남자들은 약간의 과잉, 여자는 부족 상태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칼슘의 섭취를 보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네. 이제 596mg, 여성인 경우에는 487mg으로 해서 네. 굉장히 우리가 그 권장 섭취량의 경우에는 남자가 750, 여자가 800mg인데요. 네.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현재 낮고 네, 특히 여성은 2018년도보다 훨씬 더 작아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생활 평가를 했었을 때도 잡곡 섭취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유의 섭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았고요. 네. 그리고 신중년기에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뭔가 봤더니 칼슘과 바이타민 D, 그다음 바이타민 A, 라이보플라빈 네. 이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잉으로 섭취되는 부분들이 열량과 나트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이 신중년기의 영양 가이드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잡곡과 채소, 과일, 수분을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포화지방과 고지방 식사, 당류나 음료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로 나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대충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네. 이 신중년기에 들어서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네, 같네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네.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면은 내 몸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없는데 이때서부터 서서히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둬야 하는 부분들은 그 첫 번째가 건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사량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네. 줄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체중 관리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적절한 균형식을 섭취하는 거, 통곡류, 채소, 과일, 네. 유제품, 고기, 생선, 달걀, 콩 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네. 이런 식품들을 제가 오늘 식사 구성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네. 내가 어떤 기간을 가지 않더라도 쉽게 식사를 구성할 수 있지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 팁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뭐 식사 구성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식사 구성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섭취에 대한 그런 영양소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영양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랜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인데요. 네. 이게 뭐 영양소가 얼마고 이게 뭐 칼로리는 얼마고 이거 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처음에 식사 구성안은 영양사 계산하지 않고 네.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권장 식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에너지 필요량을 산정해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이게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연령별로 또 체형이 비만한지 마른지 또 내가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체중인 경우, 비만인 경우, 저체중인 경우에도 에너지 필요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50에서 64세의 표준된 열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환산해 보면 남자는 보통 2200칼로리가 나오고요. 네. 여자는 1700칼로리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식품군별 섭취 횟수라고 해서 네. 곡류군은 3.5단위,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이게 단백질군인데요. 네. 5단위, 채소류는
8단위고요. 네. 과일류는 2단위, 그리고 우유, 유제품이 1단위, 유지 및 당류는 6단위. 요렇게 요 단위별로 그 내가 해당된 섭취 그 식품을 비슷한 군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 표나 테이블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영양소별로 쉽게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AWCA의 데스크에 준비해 드릴 테니까 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아 내가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샘플로 네. 한 개 식단만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남성인 경우에는 2200칼로리인 경우에 어느 네. 정도의 양이냐? 네. 우리가 이제 이 식사를 2200칼로리를 보통 3끼 식사로 먹는다. 네. 그랬었을 때는 3번의 식사와 1번의 간식으로 나눴을 때 네. 일단 아침 식사는 보리밥이 한 공기, 한 공기면 210g 정도. 우리가 네. 보통 햇반 사더라도 그 정도 양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국이 네. 야채나 뭐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들어있는 우리가 국 접시라고 하는 국 대접에 네. 한 반 정도 오는 양이고요. 네. 여기에 뭐 순두부찌개라고 한다면은 고사리 나물 한 접시, 아. 애호박 나물 한 접시, 배추김치 뭐 이렇게 한 접시. 요게 이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고요. 네. 점심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엉밥이 됐든 콩밥이 됐든 밥도 똑같이 210g에 네. 그 다음에 뭐 갈치도막 한 도막 한 토막. 네 그리고 계란찜은 아주 작은 공기에 있는 정도의 그런 달걀찜이고요. 네. 가지나물과 뭐 나박김치, 시금치 된장국 요 정도가 이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고요. 네. 저녁은 조금 더 좀 헤비하게 네 잡곡밥과 제육볶음, 상추쌈에 뭐 소고기 미역국 요렇게 세 끼를 드시면은 네. 되고요. 여기에 네. 이제 간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구마나 감자나 아니면 옥수수 아니면 사과 뭐 우유나 뭐 오렌지 요렇게가 한 끼 식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렇게 식단을 딱 지금 들어봤을 네. 때 보면은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먹으면요. 네.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에요. 아닌데. 네, 적은 양은 아닌데 아닌데. 제대로 세 끼 드시는 분들도 제가 잘 못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칼로리가 작으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여러 질병이 발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병에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나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좀 이렇게 너무 과잉된 그런 음식을 안 드시는 것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신중년기 50세에서 64세까지의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임경아 박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도 알려드렸지만 네. 좀 아주 자세한 식단들은 방송으로 소개하기가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없어서 네. AWCA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